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동 테러리스트 단체에서 사용하는 암호 코드를 한글을 이용해서 해독하고 테러를 방지하는 데 큰 힘이 되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저는 안드레아 김, 독일 연방정보국의 사이버 보안 분석관입니다. 베를린의 회색빛 하늘처럼 무미 건조한 일상이었죠. 모니터 앞에서 하루 종일 코드를 분석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중동 테러 조직 관련 암호를 해독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모니터에 나타난 코드는 처음 보는 형태였습니다. 기하학적 패턴이 특이했죠. 뭔가 직선이 조합된 형태인데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문자였어요. 이건 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동료들도 머리를 갸우뚱했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암호 해독 알고리즘을 돌려봤지만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첨단 AI 해독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전혀 파악이 안 된다는 사실이 저를 초조하게 만들었죠. 이런 문자 체계는 본 적이 없어. 팀장 마르쿠스가 말했어요. 그때 한국계 동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한글 같은데요? 한글? 한국어 문자 말이야?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중동 테러 조직의 통신에 한국어가 사용됐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준호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글이 아니라 변형된 것 같아요. 누군가 한글의 모양을 이용해 암호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죠. 한국어? 말도 안 돼. 이게 군사 코드라고? 그러나 준호의 말이 맞다면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암호였습니다. 우리 AI 시스템이 해독하지 못하는 암호요. 팀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안드레아, 이번 건은 내가 직접 파헤쳐야 할 것 같다. 한국 정보기관과 협력해서 이 암호의 정체를 밝히도록.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외할머니의 나라. 제가 그동안 거리를 두려했던 정체성의 반조. 저는 독일인입니다. 적어도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해왔죠.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가야 한다니.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죠. 베를린에서 서울까지 12시간의 비행.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위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억은 외할머니의 김치 냄새와 이해할 수 없는 TV 드라마 소리뿐이었죠. 사실 저는 독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한국계 혈통을 의도적으로 무시해왔어요. 서울 도착.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습니다. 1등석 출구로 나오자 정장을 입은 한국군 장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김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그는 영어로 말했죠. 안드레아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약간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김이라는 성이 붙은 저의 이름이 불편했어요. 검은색 세단을 타고 우리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초고층 빌딩들, 끝없이 이어지는 강변도로, 그리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첨단 기술의 흔적들. 한국 사이버 방위사령부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면서 제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었죠. 왜 이런 감정이 들까요? 두려움일까 아니면 기대감? 보안 검색을 마치고 들어선 작전실은 할리우드 영화에서나 봄직한 광경이었어요. 360도 원형 스크린과 중앙에 위치한 홀로그램 테이블. 독일의 시설보다 훨씬 첨단이었습니다. 놀라셨나요? 한국 측 책임자인 정 대령이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시설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정 대령은 웃으며 말했죠. 많은 서방 분석가들이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저희 시스템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그는 버튼을 누르자 중앙 화면에 제가 독일에서 본 것과 같은 암호 체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옆에 한글 문자들이 함께 표시되었어요. 이건 한글 기반 암호화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독자적인 군사용 코드죠.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화면을 살펴봤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군사적 가치를 가질 수 있죠?
곧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정 대령의 말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내일부터 실전 훈련에 참관하시죠. 숙소로 배정된 기숙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던 한글. 제가 무시했던 그 문자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군사적 가치를 지닌 걸까요? 아침 일찍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첫날이라 긴장했죠. 정 대령이 저를 작전실로 안내했어요. 실시간 사이버 대응 훈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훈련은 가상의 해킹 상황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정 대령이 설명했어요. 오늘은 특별히 영어로 진행되는 팀과 한글로 진행되는 팀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해 볼 겁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언어 차이가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직접 지켜보세요. 정 대령은 자신감 있게 말했죠.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팀은 동일한 가상 공격 상황에 대응했어요.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는 중에 놀라운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로 소통하는 팀이 영어팀보다 확연히 빠르게 움직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저는 물었습니다. 정 대령은 노트북을 꺼내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한글은 영어보다 단어당 음절수가 적습니다. 발음도 명확하고요. 이건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수학적, 통계적 우위죠. 실제로 화면에는 음성 인식률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글이 93%인 반면 영어는 78%였어요. 놀라운 차이였죠. 한글은 세종대왕이 과학적으로 설계한 문자입니다. 정 대령이 계속 설명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 수학적이고 논리적이죠. 이런 구조가 현대 컴퓨터 알고리즘과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집니다. 훈련 중 한 장면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 해커로 분장한 공격자가 시스템에 침투했을 때 한글팀의 대응 속도는 경이로웠어요. 짧은 한글 명령어 몇 개로 복잡한 방어 체계를 가동시켰습니다. 한글은 정보 밀도가 높아요. 옆에서 지켜보던 기술 장교가 말했죠. 예를 들어 방어 체계 가동 시작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훨씬 길어집니다. 위기 상황에선 이 몇 초가 생사를 가릅니다. 점심시간, 저는 훈련에 참여한 여러 장교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놀랍게도 그들 대부분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영어도 유창했죠. 왜 영어를 쓰지 않나요? 국제 표준 아닌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장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표준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선택했죠. 오후 훈련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AI와 결합된 한글 음성 명령 시스템이었어요. 장교들은 한글로 명령을 내리고 AI는 즉시 이를 실행했습니다. 오류율이 놀랍도록 낮았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제 선입견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왜 저는 한국계 혈통을 부정하려 했을까요? 그리고 한글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문자라면 제가 모르는 다른 가치들은 무엇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큰 규모의 통합훈련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한미연합 사이버 방어 훈련이었죠. 미국 측 장교들과 한국 장교들이 함께 가상의 적에 맞서는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제 역할은 독일 정보국의 관찰자였습니다. 훈련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 대령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훈련용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정 대령이 갑자기 말했죠. 실제 해킹이 진행 중입니다. 작전실 내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훈련이 아닌 실전이었어요. 정 대령은 즉시 모든 인원에게 실전 대응 태세를 명령했습니다. 목표는 한미연합 통신 서버입니다. 발신지는 중동 지역으로 추정됩니다. 기술 중위가 빠르게 보고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독일에서도 자주 접하지 못했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공격 패턴이 제가 베를린에서 분석하던 그 코드와 유사하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제가 독일에서 본 암호와 비슷합니다. 저는 정 대령에게 알렸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죠. 당신이 분석하던 그 코드와 연관이 있다고요? 정 대령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글 기반 암호를 사용한 걸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3분 내에 방어 체계를 가동해야 해요. 기술 장교가 외쳤습니다. 미국 측 장교들은 표준 NATO 프로토콜에 따라 대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어 기반 명령 체계는 너무 느렸습니다. 복잡한 단어들, 긴 문장 구조, 그리고 발음 때문에 AI 인식률이 떨어졌죠. 우리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정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는 한글 기반 비상 암호 체계로 전환을 명령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장교들이 사용하는 단축 암호는 믿을 수 없이 효율적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간결한 코드가 복잡한 명령을 대신했죠. 단 4글자로 전체 방어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AI 분석 시스템은 이미 과부하 상태였어요. 하지만 한국군의 한글 코딩 기반 시스템은 여전히 빠르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해 정보를 초고속으로 처리했어요. 30초 남았습니다. 누군가 외쳤죠. 정 대령은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는 한글 문자들이 빠르게 나타났어요. 저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방어 성공. 해커 접근 차단 완료. 기술 장교가 외쳤어요. 작전실 내부에는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어요. 방금 목격한 일은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일이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저는 정 대령에게 물었습니다. 한글의 힘입니다. 그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정보 밀도가 영어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한 발음이 명확해 AI 인식 오류가 적죠. 저는 모니터에 표시된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글 명령어의 처리 속도는 영어의 약 1.8배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명백한 기술적 우위였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정 대령이 물었어요. 왜 우리가 한글을 사용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한글이란 문자에 깊은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외할머니의 나라에 대한 오래된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드레아 분석관 정 대령이 말했어요. 오늘 일을 보고서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서울에 더 머물면서 우리 시스템을 연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것은 한글뿐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위기 상황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고 한글 기반 암호 체계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 대령이 저에게 하루 휴가를 제안했습니다. 서울 근교에 외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사실 외할머니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의 경험들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한번 가볼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북부의 작은 동네를 찾아갔어요. 외할아버지의 여동생, 즉 제 외숙할머니가 아직 그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집은 현대적인 아파트였지만 실내는 전통적인 한국 가정의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안드레아. 외숙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두 팔을 벌려 안아주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아이인지. 마지막으로 본 게 내가 5살 때였는데. 차를 마시며 우리는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정보국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었지만 한글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 너희 할머니도 한글을 무척 사랑하셨단다. 외숙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알고 있니? 할머니는 6.25 전쟁 중에 독일 적십자 간호사로 한국에 오셨어. 저는 놀랐습니다. 그건 몰랐어요. 할머니가 남긴 물건들이 있단다. 보여줄까?
외숙 할머니는 일어나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져오셨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외숙 할머니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셨어요. 이건 할머니가 남긴 편지야. 내게 주려고 보관해뒀단다. 떨리는 손으로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편지는 독일어로 쓰여 있었지만 중간중간 한글이 섞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손녀에게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는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하지만 내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전쟁 중 나는 독일 간호사로 한국에 파견되었어. 부상자들이 너무 많았고 의사소통은 불가능했지. 그때 나는 한글을 배웠단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을 했어. 한글은 배우기 쉬웠고 환자 기록을 남기는데 완벽했어. 영어보다 훨씬 정확하게 증상을 기록할 수 있었지.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한글로 환자 기록을 남기면서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설명하셨어요. 특히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북한군이 병원을 급습했을 때 그들은 내 기록을 보았어. 하지만 한글로 쓰여진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 그들은 그것이 암호라고 생각했고 나를 간첩으로 의심했어. 하지만 한국인 통역사가 와서 그것이 단순한 환자 기록임을 확인해 주었고 덕분에 나와 환자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단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글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란다. 내 정체성의 자랑이기도 하지. 너도 언젠가 이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란다. 내 사랑하는 안드레아.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정체성의 절반을 부정해왔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셨죠. 할머니는 항상 내가 한글을 배웠으면 했어. 외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에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단다. 생명을 구한 도구였지.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한글에 대해 그리고 제 한국인 정체성에 대해 정서적 유대감을 느꼈어요. 외할머니의 편지를 읽은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한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정 대령은 제 변화를 눈치채고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다음 주에 NATO 연합 해킹 방어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독일, 미국, 한국이 함께하는 훈련이죠. 안드레아 분석관이 독일 측 대표로 참여하면 어떨까요? 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훈련 당일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고위 장교들이 참관할 예정이었죠. 그들에게 한글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작전실에는 3개의 독립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영어 기반, 독일어 기반, 그리고 한글 기반이었어요. 같은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각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하는 테스트였죠. 이번 시뮬레이션은 실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서버를 대상으로 한 복합 공격 상황입니다. 미국 장성이 설명했어요. 각 팀은 동일한 도구와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게 됩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독일 팀에 배정되었지만 한글 시스템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기반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빨랐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독일 장성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설명을 시작했어요. 한글은 구조적으로 정보 전달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첫째, 음절당 정보량이 영어나 독일어보다 높습니다. 둘째, 발음의 규칙성이 AI 음성인식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미국 장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자 체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요? 영어는 세계 공용어입니다.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있죠. 표준이 항상 최적은 아닙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데이터를 보세요. 화면에는 새 시스템의 성능 비교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정보 처리 속도, 명령 전달 정확도, AI 음성인식률 모두에서 한글 기반 시스템이 우세했어요. 특히 음성인식에서는 거의 25%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 차이가 아닙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현대 디지털 환경에 놀랍도록 적합하죠. 시뮬레이션이 절정에 달했을 때 우리는 극한의 상황을 테스트했습니다.
세 시스템 모두 동시에 7개의 복합 공격을 받았어요. 독일어와 영어 시스템은 과부하로 느려졌지만 한글 시스템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음성 명령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정 대령이 제안했어요. 이번에는 각 팀의 지휘관이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 테스트였습니다. 소음이 가득한 환경에서 진행되었죠.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글 명령의 인식률은 91%였지만 영어는 67%, 독일어는 62%에 불과했습니다. 이것 봐요. 저는 독일 장성에게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이 명확해서 AI가 인식하기 쉽습니다. 특히 소음이 많은 전장 환경에서 이 차이는 치명적이죠. 미국 장교 중 한 명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우리 모두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겁니까?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까진 없어요. 하지만 암호 체계와 음성인식 알고리즘의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우월성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효율성의 문제예요. 훈련이 끝난 후 독일 장성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안드레아, 이 결과를 공식 보고서로 작성해 베를린에 보내주게. 흥미로운 발견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베를린의 상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들은 독일어가 아닌 다른 언어 기반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독일어로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글로 한 문장을 적었어요. 처음으로 쓰는 한글이었죠. 한글이 내 시야를 넓혀주었다. 서툴고 어색한 글씨체였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제 일부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정보국 본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제가 변했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3개월 전에 안드레아가 아니었죠. 안드레아 들어오게. 국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국장과 함께 여러 고위 장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보고서를 검토했네. 국장이 말했어요. 흥미로운 주장들이 많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브리핑이 아니라 신문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죠. 제 분석과 결론은 모두 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글 기반 암호 체계의 효율성은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한 장성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한국의 고유 언어일 뿐이네.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언어는 도구입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더 효율적인 도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현대 사이버 보안에 주는 이점은 분명합니다. 안드레아. 국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계라는 것은 알고 있네. 혹시 감정적인 판단은 아닌가? 이 말에 저는 순간 화가 났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제 분석은 철저히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계라는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적 특성, 정보 처리 속도, 음성 인식률, 그리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성능까지 모든 데이터를 보여주었어요. 이것 보세요. 저는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NATO 연합훈련에서 한글 기반 시스템은 영어나 독일어 시스템보다 23% 더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이것은 실전에서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차이입니다. 장성 중 한 명이 의구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자는 건가? 그것까진 아닙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우리 암호 체계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성 인식과 실시간 명령 체계에서요. 브리핑이 끝나고 국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몇 달 전에 안드레아라면 이런 제안을 했을 것 같은가?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아니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한글이 아니 제 한국계 배경이 부끄럽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럼 무엇이 바뀌었나? 국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외할머니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전쟁 중 한글로 환자 기록을 남기며 생명을 구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직접 경험한 한글의 효율성에 대해서도요. 저는 한국인도 독일인도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이 언어는 단순한 문화적 유산이 아니라 인류의 자산입니다. 국장은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했어요. 보고서를 NATO 본부에도 전달하겠네. 그들의 반응이 궁금하군. 복도를 나오면서 저는 어깨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제 두 가지 정체성이 충돌하지 않고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베를린의 아파트 창가에 앉아 서울에서 온 편지를 읽고 있었어요. 정대령의 편지였죠. 독일 정보국가 NATO 일부 부서에서 한글 기반 암호 체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전문가들이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AI 음성인식 분야에서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외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제는 그 안에 한글도 조금씩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독학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으니까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국장이었어요. 안드레아, 좋은 소식이네. NATO 사이버 방어부서에서 당신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한글 기반 암호화 프로젝트 책임자로 임명하고 싶다는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래.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그리고 국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미안하네. 처음에 당신의 한국계 배경 때문에 편견을 가졌던 것 같아. 괜찮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를린의 가을은 서울과 다르지만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외할머니의 사진을 띄워놓았어요. 주말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처음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국어 교실에 등록하기로 했죠. 이제는 제 두 세계를 연결하는데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외할머니의 편지를 펼쳐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한글로 제 대답을 썼어요. 할머니, 저도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한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도요. 사무실 책상 위에는 2개의 깃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독일 국기와 태극기. 제 정체성의 두 축이자 이제는 자랑스러운 유산이 된 상징들이었어요. 가끔 동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한글이 왜 그렇게 특별한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과학이고 예술이며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이죠. 한글이 나를 살렸어요. 독일 정보 분석관으로서, 한국계 독일인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모두 받아들인 한 인간으로서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무시했던 것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오늘 아침 저는 한글날 기념 국제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았습니다. 제목은 언어가 보안의 미래를 바꾼다였어요. 연설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한 한국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김 분석관님,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인데요. 선생님 덕분에 제 정체성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 여정이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다니 기뻤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베를린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년 전 그 의문의 한글 암호를 처음 마주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죠. 책상 위에는 NATO의 새로운 다국어 암호 체계 프로젝트 승인서가 놓여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한글의 구조적 특성을 다른 언어 기반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끌게 될 프로젝트죠.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과 베를린의 하늘은 다르지만 같은 태양 아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외할머니의 낡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 당신의 유산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어요. 한글이 이제 국경을 넘어 가치를 인정받고 있죠. 제 책상 달력에는 다음 달 서울 방문 일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 대령과 함께 새로운 연합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외숙 할머니를 다시 방문할 겁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가족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두 세계, 두 정체성을 모두 껴안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어요. 한글 교과서를 펼치며 오늘의 공부를 시작합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베를린의 소음 속에서 저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과학적이면서도 예술적인, 효율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문자. 이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드레아 김입니다. 독일 정보 분석관이자 한국계 독일인이죠. 그리고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자랑스러운 다리가 되겠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서울에서 보낸 달빛 사진을 바라봅니다. 같은 달이 베를린의 창문을 통해 저를 비추고 있어요. 때로는 거리가 가까움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문자 하나가 세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도요. 한글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글로 더 많은 사람들을 지켜낼 차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처럼 한글은 의사소통뿐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인정받고 있는데요. 한글이 위대한 이유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즐겁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